옷 브랜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브랜딩을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 브랜드의 고객이 확 끌리는 뭔가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내 브랜드가 불합리한 것에 저항하는 브랜드이면 매력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골리앗에게 저항하는 다윗은 항상 매력적이거든요. 약자가 강자에게 덤비는 건 본능적으로 끌리는 서사예요. 그걸 응원하는 것도 짜릿하고 덤비는 것도 짜릿하고요. 오늘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럭셔리 전체가 역성장하던 2024년에 미우미우 매출은 전년 대비 93% 뛰었어요. 금액으로 약 1조 5천억 원. 같은 시기 럭셔리 브랜드 3분의 2가 역성장을 기록하던 때예요. 미우미우는 1993년 미우치와 프라다가 만든 브랜드예요. 프라다의 자매 브랜드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소녀의 이야기를 하는 럭셔리 브랜드. 완성된 여성이 아니라 성장 중이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브랜드예요. 근데 왜 지금 미우미우냐고요? 럭셔리 전체가 역성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혼자 반대 방향으로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 브랜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매력적인 브랜드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대한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영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빌런에게 저항하는 서사를 가질수록 매력적인 영화가 되죠. 왜냐면 인간한테는 언더독 심리가 있거든요. 약자와 강자가 싸우면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심리요. 강자가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약자가 이기는 건 통쾌하니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덤비는 건 본능적으로 끌리는 행위예요. 덤비는 입장도 짜릿하고 그걸 응원하는 입장도 짜릿해요. 그래서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는 사업을 하면 일하는 과정 자체가 짜릿해요. 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 진심을 꾸밈없이 드러내기만 해도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요. 언더독 심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컨셉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불합리함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미우치와 프라다가 딱 그랬어요. 패션 산업은 오랫동안 여성을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되는 대상으로만 다뤄왔어요. 런웨이는 여성의 몸을 전시하는 공간이었고 광고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여성 이미지만 소비했어요. 카메라 뒤에 여성 감독이 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미우치한테 이게 진짜로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브랜딩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덤빈 거예요. 서브라벨 취급을 받던 브랜드가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건 전략이 아니었어요. 저항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저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들어가 볼게요. 미우미우는 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광고를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아니에요. 콘텐츠 마케팅이 유행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미우치와 프라다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는 저의 오랜 열정이자 제 교육의 중요한 근간이기도 했습니다. 전략 발표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미우치아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이탈리아 여성 인권단체의 일원이었고 젊었을 때부터 소문난 영화 애호가였어요. 연극 무대에서 6년 동안 신체 마임을 배웠고요. 그녀에게 영화는 취미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였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영화였을까요? 오늘날 소비자는 더 이상 패션을 단순한 소비재로 사지 않아요. 감정, 취향, 세계관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그 세계관을 가장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영화는 하나의 완결된 우주를 만들고 관객은 그 우주의 감정을 그대로 체험해요. 패션은 바로 그 감정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광고는 설득하려고 해요. 영화는 느끼게 해요. 그 차이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 언어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미우치아는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규정했어요. 여성에 대한 여성과의 대화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광고 캠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화라고 불렀어요. 201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작된 위민스 테일스는 매 시즌 여성 감독에게 완전한 예술적 자유를 주고 10분에서 15분짜리 영화를 맡겨요. 미우미우 옷이 영화에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감독에게 완전한 자유를 먼저 줬고 옷은 그 세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미우미우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감정이 일상으로 넘어올 때 패션이 그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브랜드 운영자 입장으로 바꿔볼게요. 만약 이게 처음부터 콘텐츠 마케팅 전략으로 기획된 거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31편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베니스 유어제와 아트바젤이 상영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에바 두버네이, 매기 질레날 같은 진짜 영화인들이 프로젝트 위원회에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고에 이름 빌려주러 오지 않거든요. 미우치아가 영화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영화계가 그 진심에 응답한 거예요. 소비자는 광고를 본 게 아니라 저항을 목격한 거고요. 그 진심이 팬덤이 됐고 팬덤이 매출이 됐어요. 2026년 현재 31편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위민스 테일스가 정확히 그 증거입니다. 자, 이걸 내 브랜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싶어요. 미우미우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미우치아 프라다의 어릴 적 별명이에요. 동시에 그녀가 어린 시절 만들었던 가상 친구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우미우는 처음부터 브랜드 이름이 아니었어요. 미우치아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이런 말도 했어요. 프라다는 전통이 깊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다. 미우미우는 기본적으로 재미와 본능을 추구하고 심각함은 덜어내고 있다. 전략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브랜드를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입고 싶었던 옷이 세상에 없어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업계가 소비자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든 그게 브랜드 철학이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 그 얘기를 꾸밈없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경쟁사가 제품은 뺏어갈 수 있어요. 웹페이지도 뺏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미우미우가 93% 성장한 진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옷을 안 사는 시대에 미우미우가 혼자 팔린 이유는 브랜딩을 잘 기획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불합리한 것에 저항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끌려온 거예요. 브랜드 호소임이 아니라 진짜 브랜드.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항하다 보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는 지금 무엇에 저항하고 있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같이 생각해봐요.